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그 이명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 이명이란 도대체 어떤 거고, 어떤 기전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 처음 이명의 어원부터 좀 알아볼까요? 이명, 한자로는 귀자에 울명자를 써서 귀에서 소리가 난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영어로는 티나이투스라고 하는데 라틴어에서 이제 Finire,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원전 400년 finire, 전에 finire. 히포크라테스가 먼저 이제 처음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 이명의 특징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먼저 드릴 건데요. 아시다시피 나한테만 들리는 소리잖아요. 외부에서는 자극이 없어요. 외부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내 귀에서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그 소리의 특징이 의미가 없어야 하고 단순한 소리여야 해요. 만약에 그 소리가 의미가 있거나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거나 하면 그거는 환청이고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명은 의미가 없는 인제 단순한 소리, 그래서 쉬 하는 소리라든지 지 하는 소리라든지 윙 하는 소리들이 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소리로 인해서 괴로움을 느껴야 그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방음실에 들어가면 누구나 거의 대부분의 94% 정도라고는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웅 하는 20 데시벨 이하의 이명을 듣게 되거든요. 이거는 방음 실내 이명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반응이고 이건 병적인 이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명은 단순한 의미가 없는 소리여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느껴야 치료를 하는 임상적인 이명이 있다. 그 외의 이명은 걱정할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명은 증상이랑 강도도 다양하고 한 가지 이상의 소리가 섞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연구에서는 40% 정도에서는 5년 정도 지났더니 완전히 없어졌더라 하는 연구도 있고 20%에서는 오히려 악화가 됐더라 하는 연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로 일측성 한쪽 귀로만 들리는 경우가 많았고 만약에 그 한쪽 귀로만 들렸다 하면 왼쪽 귀가 조금 더 많이 들린다라고 이제 연구가 나온 게 있고요. 양쪽으로 듣는 분들도 약 26% 정도 되고 어느 쪽 오른쪽 왼쪽인지 모르겠어요. 머리에서 나는 것 같아요 하는 2 명, 머릿속에서 나는 소리도 1%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명의 어떤 소리를 듣기에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일까?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그 스피커 소리는 쪼끔만 낮춰 주시고요. 자, 200 헤르츠 이명입니다. 이 소리가 귀에서 나는 거예요, 낮은 저음. 근데 이런 이명이 있을 때는 약간 메니에르 성향을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메니에르는 저음역 난청이 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우웅 하는 이런 소리로 많이 내원을 하시고요. 500 헤르츠 약간 톤이 높죠. 이런 소리. 저는 아침에 가끔 이 500 헤르츠 정도의 이명으로 잠을 깨곤 하는데요. 그럴 때 빨리 이 소리가 들리면 어 빨리 그냥 일어나 버리고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쪼끔 더 높은 소리 800 헤르츠 그다음에 이제 높은 고음역. 네. 이 소리는 많이 익숙하시죠? 이거는 인제 4kHz가 떨어졌을 땐 소음성 난청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어폰을 많이 들으시는데 그것 때문에 청각이 손상이 되게 되면 요것 때문에 이명 이런 주파수의 이명이 많이 생기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쪼끔 더 높은 고주파. 이거는 노인성 난청일 때 그 연세가 드셔서 이제 청각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고음역 난청이 생기는데 이런 주파수의 이명으로 많이들 내원을 하십니다. 그 밖에 이런 히싱 소리도 있고 네. 이렇게 주전자. 바람 빠지는 소리. 그다음에 벌레 우는 소리. 이런 소리가 귀에서 내 귀에서만 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타자기 인형이라 그래서 다 들으시면 탁탁탁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모르스 부호처럼. 요거는 병적인 이명이라서 이건 빨리 MRI 찍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박동성 이명. 나의 심장 박동이랑 네. 이런 소리가 박동이 빨라진 거죠.
이런 식의 박동성 이명도 있고 이명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개가 있고요. 이게 오래되고 계속 내 귀에만 들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치료를 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럼 이명의 특징에 대해서 쪼끔 더 알아볼게요. 이명 앓고 계신 분 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15에서 20%라 그러면 5명 중에 1 명이 이명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어떤 경우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괴로운 경우도 있고요. 모든 연령에서 발생 가능해요. 청소년들도 이명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난청과 연관이 많이 있어요. 그 이명이 계속된다. 당연히 불안하죠. 이 날카롭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집중력 당연히 떨어지죠. 그리고 자기 전에 이명이 심하게 들린다? 아니면 저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 기상 시간이 다 됐을 때 이명이 들린다? 당연히 수면의 질 떨어지죠. 그리고 계속 소리가 들려요. 쉴 수 있는데 쉬지 못해요. 그럼 우울증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악화되는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내 몸이 피곤할 때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세상이 너무 고요할 때 그리고 너무 새까맣게 어두울 때 그럴 때 이명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당연히 이명 더 심하게 느끼게 되고요. 그럼 이명이 도대체 그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린 이명을 어떻게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일단 저희는 분류를 좀 할 건데 나만 듣는 이명과 다른 사람도 듣는 이명이 있어요. 주관적 이명과 타각적 이명. 타각적 이명이라고 하는 건 검사자한테도 들리는 거예요, 타인한테도. 그리고 주관적 이명은 이제 가장 흔한 형태로 "이명이 있어." 그러면 나만 들리는 그 주관적인 이명을 말하고요. 이 타각적 이명은 아까 들으셨죠? 박동성 이명. 툭 툭. 그건 평상시에 3dB 정도로 원래 들리고 있는데 이제 그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혈류량이 많아지거나 병변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제 그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혈관은 뭐가 있냐?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맥성 이명도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임신을 하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어서 혈류량이 많아지면 또 들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동정맥류 해 가지고 피스툴라 이렇게 연결된 게 생기거나 경화증이 생기거나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리고 정맥성 이명이라는 거는 두개의 고혈압이 특발성으로 높아졌다거나 정맥성 잡음이 있다거나 할 때도 요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박동이 아닌 그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는 이명 있잖아요. 이광개방증이라고 그래서 탁탁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할 때마다 그 코끝 뒤쪽에서 약간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이광개방증 갑작스러운 다이어트를 하거나 체중이 줄었을 때 그럴 때 주로 생기게 되고 악관절 이상일 때도 딱딱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고런 비박동성 이명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근육성 이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심장 박동은 60 에서 100 회인데 이 근육 같은 경우는 수축을 하게 되면 60 에서 200회 정도까지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관을 움직여 주는 구개 범장근 범거근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럴 때는 보톡스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주관적 이명, 나만 들리는 이명, 원인을 살펴보면 난청 가장 많은 이 원인을 차지하게 되고요. 체성 이명이라는 것도 있고 아까 들려 드렸죠? 타자기형 그 딱딱딱딱 모르스 부호 같은 그런 타자기형 이명도 있는데 자 여기서 난청의 원인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말초성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보는 뭐 약물 때문에 그 항생제라든지 그다음에 항우울제, 항말라리아제, 항암제, 뭐 진통소염제, 아스피린, 카페인, 니코틴 그런 약물 때문에 생기는 이독성 난청이라든지 이제 노인성 난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음성 난청이라든지 이런 난청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뭐 종양이 있다든지 출혈이 있었다든지 손상이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체성 이명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만약에 신경초 좀 큰 걸 제거를 했어요. 근데 다리를 이거나 눈을 움직이는데 이명의 캐릭터가 바뀌는 거죠. 그런 체성 이명이 있을 수도 있고 타자기형 이명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달팽이관으로 가는 신경이 있는데 청각신경이 있는데 여기 고리 같은 루프가 하나 있어요. 혈관이 신경을 압박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이명이 나는데 카바마제핀이라고 하는 항정관제로 호전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동성 이명이 있을 경우는 혈관이나 뇌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MRA나 CT 등의 영상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모든 이명에서는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이 됐다면 당연히 영상 검사를 시행을 하셔야 돼요. 뭐 머리가 깨졌듯이 아프다든지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시야에서 피자 조각 까맣게 조각이 한쪽이 다 떨어진 듯한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한쪽 얼굴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발음이 안 된다든지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다든지 하는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이 되면 무조건 영상 검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명이 있는 쪽에서 청력이 더 저하가 됐다고 느껴진다면 저희는 이제 MRI를 찍으시라고 권고를 합니다. 자, 이명을 치료할 때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쉽다, 접근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건 난청이라는 원인 때문에 생긴 이명인데요. 연관성이 매우 높아서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난청이 심할수록 이명 커집니다. 특히 심도 난청인 경우에서는 이명이 73%의 환자분에서 이명이 존재를 했는데 그 심도 난청이란 뭐냐면 91 데시벨보다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 청력이라고 하면 0 에서 25 데시벨을 말하는데 자 1 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잘 들려." 이게 들을 수 있다면 이제 25 데시벨 정도까지 들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정상이고 점점 숫자가 커질수록 난청이 심해지는 건데 심도 난청이라는 건 말소리를 거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난청들이 있을 때 이제 당연히 이명은 심해지게 되고 실제로 청력 검사를 했더니 88%의 환자에서 난청이 발견이 됐어요. 난청이 없는 12%에서는 이명이 있어도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청력 검사를 했어요. 이명이 때문에 왔어요. 이명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검사를 했더니 정상이에요. 자, 우리 청력 검사지 읽는 법 한번 볼게요. 오른쪽 왼쪽 귀고요. 세로축은 데시벨이라 그래 가지고 자, 우리 검사실에 들어가면 자 이제 소리가 막 나오면 우리가 누르잖아요. 그때 들어갔던 자극으로 들어갔던 소리의 크기인데 숫자가 작을수록 작은 크기의 소리예요. 그럼 당연히 작은 크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잘 듣는 거죠. 그리고 크게 들어가야 큰 소리가 들어가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잘 못 듣는 거죠. TV 볼륨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작은 크기로 들으면 다들 잘 그러면 그걸 듣는다 그러면 잘 듣는 거고 어르신들이 갑자기 볼륨을 막 크게 해요. 그래야 들려. 그러면 당연히 못 듣는 거죠. 가로축이라는 건 헤르츠라 그래서 주파수거든요. 그래서 저주파수부터 고주파수까지를 보는 건데 자 0 에서 25 데시벨 저는 0 에서 10 데시벨 정도를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청력이 정상일 때 발생하는 이명은 치료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저희 환자분 중에 내원 당일에 이명이 갑자기 생겼다고 내원을 하셨어요. 이명이라고 해서 오셨는데 청력 검사를 하니 돌발성 난청이 나온 거예요. 돌발성 난청이라 함은 연속된 3 개의 주파수에서 30 데시벨 이상이 떨어졌을 때를 말하는 건데 청력이 떨어졌어요. 안 들려요 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명이라고 하고 오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바로 써서 청력을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쭉 가다가 고주파 쪽이 양쪽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분은 50 세니까 노인성 난청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약간 이제 비슷한 패턴까지 올라왔고 이제 그 마무리 약을 이제 스테로이드 드시고 이제 계속 경과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청력이 떨어졌다 청력이 떨어진 줄 모르세요. 양쪽 귀가 우리는 귀가 양쪽이기 때문에 한쪽만 들려도 크게 이상을 못 느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이명이 들리면 무조건 청력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고주파 쪽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명이 좀 원래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셨던 건데 이제 검사를 해 보니 저희가 돌발성 난청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상대로 오셨어요. 그럼 경과 관찰을 이제 이명 때문에 할 때 이제 설문지들이 정량화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작성을 하시면 이걸 점수화를 시켜요. 그래서 경과 관찰을 하죠. 지금은 어떤지 나중에 인제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이명을 평가할 때 저희는 설문지도 쓰고 있고요. 그럼 이런 이명들 왜 생길까요? 옛날에는 말초, 귀 쪽, 귀에 청력이 안 들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명이 생기나 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청신경 종양 때문에 청신경 수술을 하면서 신경이 끊겼는데 그러면 들려야 될 자극이 안 들어오니까 이명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명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말초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뇌 쪽에 중추 쪽에도 문제가 뭔가가 있구나.' 이제 그런 원인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어서 인제 뇌 쪽까지 연구를 하게 된 거죠. 현재도 연구 중이고요. 딱 어떤 기전이 맞다라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귀, 청각이 와우가 손상이 이제 저희가 와우를 이제 말초 청각기관이라고 하는데 와우의 손상이 돼서 뇌로 올라가는 그 중추에 전달되는 신경이 이제 반응이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뇌가 막 잘 들으려고 과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소리를 들을 때는 이제 원하는 것만 듣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신기하게 소리는 다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중요한 것만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소리를 초점을 맞추기 위해선 필요 없는 소리는 억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소리는 활성화를 시켜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해서 소리가 잘 들리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들리니까 더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억제시키는 그런 신경들은 더 못 쓰게 하는 거죠. 더 잘 들어야 되니까. 억제는 억제시키고 잘 들어야 되니까 더 과흥분을 해서 더 잘 듣게 만드는 게 결국에 이명을 유발시킨다 하는 큰 맥락인데, 자, 우리 와우라는 기관에서 이제 신경 뉴론, 신경세포들 따라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측두엽에 청각피질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가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 신경세포들, 여기에서 신경 말단에서 옛날에 보톡스 강의 이제 살짝 할 때 말씀드렸는데, 말단에서 이제 뭐 아세틸콜린이라든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도 흥분성 물질이 나오고 억제성 물질이 나와요. 근데 그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거를 말초성 기원의 생화학적 모델이라고 하고, 이제 중심성 기원이라고 하면 뇌 쪽에 문제가 있을 건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안 들리는 거 내지는 이명이 생겨서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잘 들어야 할까?' 뇌가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해서 활성화를 계속시키기만 하지 억제를 안 시켜서 요런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명이 생기는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뇌는 새로운 경로가 생기면 그거를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짠가 보다.'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경 회로를 뇌는 '아, 이건 진짜 나의 원래의 그 청각 신호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기본적인 거, 우리가 지금도 치료에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신경 생리학적 모델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와우부터 해서 뇌까지의 그 청각 신경로 외에 변형계와 자율신경계가 세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파블로프의 개 이제 조건 반사 실험이 있거든요. 이제 강아지한테 이제 종을 치고 먹이를 주고 그러면 이제 침이 나오고, 이제 그걸 학습을 시켰더니 종소리만 나도 강아지가 이제 침을 흘리더라. 그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청각을 듣는데 원치 않은 이명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막 심장도 뛰고 자율신경계도 이상이 생기고, 이 과정을 학습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소리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중요한 소리를 잘 듣느냐? 이제 그것도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런 청각 진짜 듣는 신경 외에 나머지 자율신경계와 변연신계 등이 감정을 담당하는 이제 변연계가 이제 요런 이명을 유지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청각 피질은 요 녹색 여긴데, 우리가 들었어요. 청각 이제 안 들리니까 되뇌 피질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란색 인지를 해요. 그 대뇌에서 활성화가 된 이명을 인지를 하고 이제 기억을 하게 되고 그걸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측두엽 외에 청각 피질 이외에 나머지 뇌 영역들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인지와 기억과 감정이 모두 이명과 연결이 돼 버리면서 환자분들은 이명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펑셔널 MRI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측두엽 말고 다른 부분의 뇌가 활성화가 진짜 되는 거고, 여기에서도. 따라서 이런 이명이 존재할 때 이제 기능적 연결성이 있는 이런 뇌 부분들을 가는 걸, 그 네트워크를 막아 주면 '이명으로 인한 고통을 막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이명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치료들이 이제 요런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게 되고요. 자각적 이명, 혼자 느끼는 그 이명 중에 3 개월 이상 이제 좀 길게 된 이명들을 치료를 할 때 저희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첫 번째 가장 많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게 인지행동 치료거든요. 이게 신경정신과적 치료인데 자 첫 번째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후에 소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명 재훈련 치료 인제 TRT라고 하는 거 요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보청기도 이명의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들 시행하고 있는 신경 조절 치료도 있고 그 밖에 수술, 약물 여러 가지 치료가 있어서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인지행동 치료는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고 이제 유럽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명 치료에 나왔는데 strong recommendation 그러니까 가장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다 받아 봐라. 받는 게 좋다."라고 한 치료거든요.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에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공포가 생기고 그런 인지를 "아니야. 이명은 그런 게 아니야. 이명이 있어도 편안할 수 있어." 그거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교육을 해 드리고 상담을 해 드리고 이럴 때 마음 챙김 요법이라고도 하고 이완 요법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명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이명의 강도도 줄어들게 돼요. 이건 뉴라이브라고 하는 이제 회사에서 제공을 한 이제 그 결과인데요. 그 인지행동 치료를 받기 전에는 그 아까 설문지 점수 있잖아요. 이명 설문지 점수가 이렇게 높았다 그러면 기능적인 면, 감정적인 면, 제왕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게 모두 다 인지행동 치료 뒤에 줄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인지행동 치료도 한 번에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도 5번 이제 방문을 하셨잖아요. 인지행동 치료는 올바르게 환자분들께서 이명에 대해서 아시고 이제 그걸 실천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세요, 6 개월 이상. 그래서 이런 이제 포인트는 그런 부정적인 이명에 대한 생각 하지 않으시게 악순환을 차단하는 거죠. 이명이 들리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럼 이명이 '이게 뭐지? 도대체 뭐지?' 하고 귀 기울여 들으면 그 이명이 더 커지는 그 악순환을 막아주는 치료가 되겠어요. 그리고 소리 치료. 이거 가장 오래됐거든요 이것도. 이건 굉장히 좋은 치료인데 이명은 조용할 때 더 들리잖아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어두울 때 굉장히 세게 들리는데 이제 주변에서 소리가 들어간다면 그 이명이 묻히게 되거든요.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배경음과 이명과의 차이를 줄여서 못 느끼게 수동적으로 이제 주의를 분산시켜 버리는 거죠. 그때 쓰는 이제 소리들이 예전에는 이제 그 뭐 녹음의 소리 발생기 같은 거에 바람 소리, 비 소리 뭐 이제 자연의 소리들을 녹음을 해 놨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개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제 소리 치료들이 많이 이용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보청기에도 소리 발생기가 장착된 제품들이 있고요. 소리 치료는 하루에 6 시간에서 8 시간 이상 사용을 하셔야 돼요. 조용하다? 그럼 더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명에 대해서 주의 분산을 시키는데 어떤 소리를 쓰느냐? 자 첫 번째 백색 잡음, 전주파수. 소음이라는 건 주파수가 제멋대로의 파형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불쾌하게 느끼는 건데 이제 백색 잡음이라는 것은 주파수도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알파파가 나오면서 뇌가 안정이 되거든요. 이런 백색 잡음을 쓸 수도 있고 청각 과민이 있을 때 쓰는 핑크 잡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핑크 노이즈. 이거는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또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노치형 음악이라고 해서 주파수가 쭉 나오는데 이명이 있는 부분만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나의 이명까지 하면 백색 잡음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주파수대 대역의 이제 뉴런들만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명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이 치료를 할 때 그 소리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명이 완전히 들리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크게 하거나 완전히 막게 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이명이 안 들리게 해야지." 막 그러면서 막 이어폰을 막 크게 들으시고 하거든요. 안 돼요. 이명이 들리지 않을 정도 아주 이명이 다 들리지 않을 이명이 이명보다 약간 작은 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효과적인 이제 소리의 사용 범위를 보자면 이명의 크기가 감소하는 최초의 지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 지점보다 작은 크기의 소리로. 완전히 이명이 안 들릴 때까지 크게 듣는다 그거 절대 안 되세요. 그러면 뇌가 습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습관이라는 거는 그냥 루틴대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뇌가 이명을 들었을 때 '어 이거 나한테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야. 뭐 이거 긍정의 의미도 없고 부정의 의미도 없어.' 자극에 대한 반응? 이거 나 반응 안 할 수 있어. 이걸 뇌가 습관화를 시키는 건데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명보다 작은 소리, 이명의 크기가 감소하는 그 소리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 소리를 찾으셨을 때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저희는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플로 핸드폰에 이제 플레이 스토어 같은 데서 찾으시면 무료 어플이 있는데 이제 보청기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 소리의 퀄리티가 좋거든요. 그래서 리사운드 티나이투스 릴리프를 찾으시면 이제 무료 어플이 나오고 이건 광고도 없고 유튜브에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악해서 이런 자연의 소리들 녹음해 놓은 게 있거든요. 한 6 시간에서 8 시간 막 되게 길게. 근데 약간 소리 퀄리티가 떨어지고 막 광고들이 나오는데 이 앱은 그렇지는 않아서 제가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시면 다운받아서 쓰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소리도 굉장히 다양하고 퀄리티도 괜찮아서 혹시 이명이 있으시다 그러면 작은 소리로 이 어플을 한번 사용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편안한 소리들이거든요, 자연의 소리들. 그러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도 균형을 이루면 이제 불안함도 감소가 되고 막 흥분했던 신경계도 감소가 되죠. 그런 소리 치료 권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많이 하는 이명 재훈련 치료인데 티나이투스 리트레이닝 세라피라고 해서 이제 90 년대 아까 신경 생리학적 모델 삼각형 보여 드린 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상담과 소리 치료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관화를 유도를 하는 건데 분류를 해요. 환자분들을 어떻게 치료하면은 제일 좋을까? 그래서 청각 과민증이 있느냐, 뭐 소음 노출이 악화가 되느냐, 난청이 있느냐, 이명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상담을 할지를 결정을 하고 이제 지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이명의 습관화 말씀드린 대로 6 개월 이상 걸려요. 오늘 진료받는데 바로 없어지냐? 아니에요. 6 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가끔씩 소리를 그냥 들으시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치료를 받으실 때는 좀 집중해서 시험 공부하듯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 나 병원 갔다 왔는데 이거 들으라 그랬는데 왜 안 났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노력을 진짜 진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명 재훈련 치료가 잘 된 경우는 80% 정도에서도 효과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럴 때 이명의 강도가 이제 강도는 변하진 않는데 이명을 느끼는 시간 자체는 줄어들게 그 시간 자체는 감소하게 되니까 불편감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보청기. 제가 보청기 아까 소리 발생기 장착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이식형 재활기기도 있어요. 병적인 이제 이명 환자분들의 80% 아까 난청이 심할수록 심도 난청이 있을수록 난청이 동반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명 안 들리는 경우 이명이 생겼다? 그러면 주변 소리를 못 듣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명은 더 크게 느껴지시게 되거든요. 보청기가 들어가면 생활음, 밖에 있는 주변 음들이 들리게 돼요. 그러면 소리 치료처럼 그 바깥에 음이 들어오니까 이명을 좀 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명이 있다고 보청기 끼는 거 되게 싫어하셔요. 안경은 얼굴 이미지를 바꾸는데도 턱턱 쓰시거든요. 근데 보청기는 보이지도 않고 컴퓨터처럼 굉장히 정교한 기계인데 안 쓰시려고 하세요. 전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보청기는 분별력이 쪼끔이라도 있거나 소리가 더 잘 들릴 때 사용하기 시작하셔야 되뇌가 보청기로 들어오는 소리를 더 잘 인식할 수가 있고 그래야 더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보청기라는 건 처음에 나 이거 주세요." 하고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대략 뭐 거의 모든 회사에서 한 달 반, 6주 정도 이제 대여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써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맞지 안경처럼 한 번 맞춘다고 딱 보이는 게 아니고 아까 주파수대 여러 개 있는 거 보여 드렸죠. 그런 모든 주파수대에 내가 잘 들리는 소리 이럴 땐 안 들리고 어떨 땐 불편하고 그걸 계속 조정을 하셔서 나한테 맞는 그 제품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세팅을 구현을 하셔야 되니까 6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이 있다 그러면 근처에 보청기 회사 가셔서 한번 트라이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걸 했다고 내가 나이 들거나 내가 뭔가 몸이 망가졌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안경도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고도 난청 인공아웃 수술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명 줄어든다 나와 있고요. 근데 고도 난청까지는 아니고 중등도의 난청이다. 그러니까 40 데시벨보다 더 안 들리는 분들 그런 경우 중이에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기계를 쓰면 이명이 호전될 확률은 90% 이상이 됩니다. 이런 치료 외에 신경 조절 치료라고 해서 이제 또 이제 '어떤 좋은 치료가 있을까?' 하고 이제 연구 개발 중인 거죠. 그래서 경 두개골을 지나서 자기장 치료도 하고 직류도 흘려 보고 그다음에 경피로 전기 자극도 줘 보고 미주신경 자극술도 해 보고 그래서 요런 치료들이 요즘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제 치료 효과가 아직 명확하게 좋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환자분들은 효과를 보고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 두 개 자기장 치료 그러니까 자기장 정류의 흐름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센 자기장을 주면 여기서 뜩뜩 하면 손가락 끝이 움찔움찔하거든요. 자 그런 자기장을 유도해서 신경이 탈분국을 하게 만들고 그럼 아까 대뇌 피질이 소리가 안 들릴 경우 막 활성화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줄이는 거예요. 그걸 줄이고 신경 세포들이 이제 하나로 통으로 움직이지 않게 각자 필요한 소리에만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나온 디바이스고요. 그다음에 직류를 흘려줄 수도 있는데 이제 요렇게 직류를 흘려주면 일부가 대뇌 피질로 가서 신경 발화요 그러니까 막 활성화가 되는 그거를 알아서 조절을 하게끔 도와주는 디바이스인데 이것도 연구마다 효과는 좀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라이브라고 아까 이제 자료 제공했던 이제 이거 광고 아니고요. "이런 치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미주신경 자극술, 미주신경이 좀 편안하게 만드는 신경이거든요. 이제 편안하게 만드는 건 자극을 하고 청각 아까처럼 소리 치료,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11 월쯤에 의료기기로 나온다고 이제 하고 있고요. 이건 지금 공산품처럼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여기다 미주신경에 여기 지금 이어폰처럼 생겼는데 이제 두 개의 모드가 이제 두 개의 이제 접촉 부위가 있는데 하나는 미주신경 녹색, 미주신경이 닿는 부분이고 하나는 이 웨이도를 통해서 소리를 들어가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쓰면 효과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발전이 될 거니까 이명이 있다면 요런 기기도 이용해서 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나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 있죠. 이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항경련제 등이 있는데 원인에 맞게 써야 되고 약으로 이명은 치료할 수도 있지만 다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글루타메이트라든지 뭐 도파민 요런 거 요런 약 필요할 때 쓸 수는 있으나 효과가 완전 좋은 건 아니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명이 당장 있는데 병원 갈 상황이 아니시다. 그러면 은행잎 추출제 이제 진코 들어간 게 있고요. 비타민 B 계열들 도움이 좀 된다고 하니까 복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이제 모든 영양제들은 다니시는 내과나 가정의과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고 복용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이명이 있어요. 그럼 혼자만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병원에 내원을 하시고 이명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청력 검사 시행을 해야 해요. 숨어 있는 난청이 있다면 난청이 있고 그 난청의 원인이 뭔지 중추성인지 말추성인지 이제 그런 거 감별을 해야 되니까 일단 내원하셔서 청력 검사 받으시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일단 이명이 있다. 밤에 주무실 때 너무 새카맣게 너무 고요한 환경을 만들지 마세요. 수면등을 켜 놓으신다든가 아까처럼 소리 치료 그런 앱을 작은 소리로 틀어 놓으시면 도움이 좀 되시니까 고렇게 환경을 조성을 해 주시고요. 이명이 있다. 너무 집중해서 듣지 마세요. 이명을 들으려고 하면 이명의 소리는 더 커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그런 비셔스 사이클 안 좋은 악순환이 반복이 되니까 절대 이명이 있으면 무시를 하시고 지나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법 잘 활용을 해서 이명 으로부터 좀 고통을 좀 벗어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질문을 좀 볼까요? 배츠님 75세 남자 귀에서 중이염 물이 생겨서 이비인후과 자주 가서 귓물을 빼는데
중이염 같은 경우는 CT랑 일단 청력 검사해 보셔야 되고요. 중이염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귀 고막 안쪽에 단순히 염증이 생긴 게 아니고 여기 귀 뒤에 보면 뽀 쪼끔 튀어나온 뼈 있잖아요. 이게 유양돌기라고 하는 뼈거든요. 이 뼈 안에 그 조그만 벌집 같은 방들이 있어요. 거기가 그 뼈 안에 염증이 생겨서 계속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이 있는 부분은 수술을 해 주셔야 계속 물 빼는 거를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CT를 찍었는데 그쪽은 깨끗하다 그러면 튜브를 넣으시면 계속 물이 빠지지는 않고요. 그 원인을 더 정확히 알아야 돼서 물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제가 꼭 이겁니다라고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더 추가 검사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진애 님 "안과나 치과는 정기 검진하는데 귀는 안 하죠. 50 중반 넘어가서 그런지 애들 말이 안 들려서 검사를 해야 하나요?" 건강검진 항목 중에 있거든요. 그 이비인후과에 오셔서 하는 검사보다는 쪼끔 간략하게 하는 경향은 있긴 하는데 그래도 50 나이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청력 검사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그 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다면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귀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데 뇌 쪽으로는 이상이 없다는데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 데시벨 정도의 박동성 이명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걸 듣게 되는 상황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고요. 뇌 쪽에 문제가 아니더라도 혈관 쪽에 문제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이제 경동맥이라든지 다른 혈관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권혜이치 님 "어금니를 꽉 물면 삐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젖히면 삐소리가 나는데요.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을까요? 뒤통수 뇌진탕 사고 이후에 증상이 있으면 소리가 난다." 아 그 어금니를 꽉 물면 삐소리가 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이 안에 등골근이라고 해서 그 근육들이 이제 많이 이제 수축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소리도 날 수 있고요. 그 혈관 쪽도 고개를 병변과 병변 측 아닌 쪽으로 돌리거나 했을 때 오른쪽 왼쪽에 그 소리의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가서 이것도 MRI 등 좀 찍어 보셔야 될 것 같고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이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이제 난청이 없는 이명이라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도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리 치료들 그걸 좀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들리는 기준 점수가 있나요? 보청기도 보험 혜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안 들리는 기준 점수는 아까 말씀드린 난청의 정도가 있고요. 그 경도 40 데시벨 보청기를 권해 드리는 이비인후과의 기준은 40 데시벨부터거든요. 그 40 데시벨보다 못 들으실 때. 그때보다 경도 난청일 경우 당연히 안 되고요. 보청기는 보험 혜택이 있지만 굉장히 양쪽 다 안 들릴 때만 있기 때문에 거의 혜택은 많이 못 보세요. 기준 점수는 아까 보셨던 심도 난청 뭐 91 데시벨보다 안 들릴 때 네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권희 님 귀에서 가끔 삐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이명 증상 맞으세요. 근데 그게 나의 생활에 불편감을 유발을 한다면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은 이명이고요. 각 청력이 정상인 삐소리는 그냥 놔두시면 되고 들으려고 하지 마시면 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플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원래 이명이 자주 들렸는데 좀 괜찮아지더니 다시 심해졌네요. 놔두면 또 사라질까요? 아까 저절로 사라질 확률도 5년 후에 한 40%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명은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제 상황이 안 좋을 때 더 크게 들리고 '이 이명 소리가 뭐지?'라고 귀 기울여 들으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쪼끔 이제 교정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놔두면 또 사라질 수 있죠. 예. 당연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 이명이 다른 경우는 어떤 건가요? 원래 왼쪽 귀에만 슉슉 소리가 이거는 네 혈관성일 거고요. 오른쪽 귀에 삐 소리가 추가로 들립니다. 이 난청 검사 먼저 하셔야 돼요. 슉슉은 혈관 검사 하셔야 되고 오른쪽에 삐 소리는 난청 검 인제 청력 검사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명이 자주 들리는데 음악을 크게 듣거나 귀를 자주
이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0 헤르츠, 4kHz에서 소음성 난청이 있을 경우 그 주파수가 떨어지면 이명이 날 수 있거든요. 음악 크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이어폰 거의 쓰지 않고요. 가능하면 스피커폰, 스피커로 듣는데 그것도 작은 소리로만 들어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이어폰 끼고 있잖아요. 그거 소리 굉장히 데미지 크거든요. 당연히 안 좋고요. 그 머리에서 나는 소리도 네 2 명. 네 아까 1%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귀에서 소리 날 때도 있고 머리에서 소리 날 때도 예 맞습니다. 이명 맞습니다. 이럴 땐 일단 말씀드린 대로 청력 검사 먼저 해 주세요. 그리고 히싱 또는 버징 같은 이명 요즘 자주 들리는데 노이즈 캔슬링과 자주 네. 맞아요.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 주변의 소음은 안 들리지만 노이즈 캔슬링이 지금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원하는 소리만 이제 들을 수 이제 주변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아까 이명 치료할 때 주변 소리를 들어가게 해서 이명을 덮는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건 그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크게 볼륨을 높여서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노이즈 캔슬링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 노이즈 캔슬링 모드는 쪼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자기 전에 눕거나 비슷한 자세를 취할 때면 짧게 네 그것도 이명은 맞는데요.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이명이 인제 나이가 드시면 난청이 심해질 수 있잖아요. 난청이 생기게 되면 이제 이명은 안 들리는 주파수에서 '안 들리기 때문에 뇌가 왜 안 들리지?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나?' 되뇌 피질에서 신경이 계속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신경 활성화된 그 시점 그런 과정이 이제 이명을 더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더 심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청기 치료 같은 보조적인 게 쪼끔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더 없으신 걸로 알고 오늘 이명에 대한 이제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